새벽부터 시작된 김장 노동. 지수는 홀로 500포기 배추밭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반면 시댁 식구들은 밭 한쪽에서 술판을 벌이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힘겹게 리어카를 밀 때 시어머니 혜자는 수육 접시를 들고 앉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혜자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못해. 넌 며느리잖아. 그냥 네가 해. 그 순간 밭 저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남편 현우가 트랙터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혜자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지금 우리 배추밭을 망치는 거야. 당장 멈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하지만 현우는 망설임 없이 트랙터에 나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우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고 지수는 시댁으로부터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리 준비한 한 장의 편지와 명함이 이 부부의 절망적인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제 부당한 세상에 맞서는 트랙터 부부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연 중독 시작합니다. 11월 중순의 늦가을 새벽, 시골 마을의 김장 풍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찬 기운을 머금은 안개가 배추밭 위로 낮게 깔려 희뿌연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두꺼운 방수복과 장화 차림으로 500포기의 배추밭 앞에 홀로 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배추밭을 바라보는 지수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쭈그리고 앉아 맨손으로 굳은 흙을 파헤치며 배추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의 억센 뿌리를 뽑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지수는 배추를 뽑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으나 묵묵히 버텼습니다. 지수의 등에서는 쉴 새 없이 땀이 흘러 방수복 안까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배추밭 한쪽 끝에 시댁 식구들이 돗자리를 깔고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혜자는 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돼지고기 수육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등 시댁 식구 10여 명은 막걸리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듯한 시끌벅적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지수가 일하는 곳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허리를 펴고 땀을 닦다가 그들이 나누는 술판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지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님, 여기도 와서 뜨끈한 수육 좀 드세요. 잠깐 쉬었다 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단지 형식적인 배려만 담겨 있었을 뿐 아무도 지수를 진심으로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외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수육을 집어먹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퍼 잠시 리어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혜자가 시동생에게 손짓하며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저렇게 힘든 척해. 어차피 며느리는 저런 거 하는 사람이야. 술맛 떨어지게 시끄럽게 하지 마.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리어카에 기대어 시댁 식구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배추밭까지 리어카 좀 밀어주실 분 안 계실까요? 너무 무거워서 제 힘으론 안 되겠어요. 혜자가 수육 접시를 들고 앉아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혜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못해. 김장이 원래 힘든 거야. 그냥 네가 해. 넌 며느리잖아.
지수는 결국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하고 다시 혼자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가 지늘게 박혀 꼼짝하지 않자 지수는 서러움에 눈물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수가 무거운 배추를 리어카에 실으려던 순간 배추밭 동편에서 트랙터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등장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잔뜩 굳은 표정의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시동을 켜기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러움에 못 이겨 도움을 요청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하는 모습에 현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현우가 트랙터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시댁 식구들이 앉은 돗자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혜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멈춰.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 멈춰. 사람이 있다고. 형 지금 술 마셨어. 현우는 시끄러운 트랙터 소리 속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하는 김장이 아니면 김장이고 뭐고 없어. 이게 잔치야. 노동 착취야. 트랙터는 그대로 돗자리를 밟고 지나갔고 끓인 수육과 막걸리 병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혜자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땅바닥에 떨어진 흙을 현우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내 이놈, 내 아비의 피땀 어린 농사를 망쳐. 당장 내려. 현우는 시댁 식구들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트랙터의 나를 배추밭을 향해 내렸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행동에 놀라 리어카를 놓쳤고 뽑아놓았던 배추들이 다시 흙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현우는 곧장 트랙터로 500포기의 배추밭 중앙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잘린 배추들은 흙과 뒤섞여 사방으로 튕겨나갔고 현우는 망설임 없이 밭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혜자가 배추밭 한가운데로 달려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혜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이 귀한 농사를 네가 망쳐.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현우는 트랙터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혜자는 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어미한테 이래. 내 아내 하나 때문에 미쳤어. 너 지금 제정신이냐고. 현우는 혜자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지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모든 벌을 받을게요. 혜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현우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 페류나 같은 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까짓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배추값이 얼마인 줄 알아? 현우는 혜자의 폭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행동에 담긴 진심을 알았지만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배추밭 사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혜자가 눈을 부릅뜨며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망쳤어. 넌 이제 감옥에 갈 거야. 재물 손괴죄로 아주 콩밥을 먹여버릴 테다. 현우는 지수를 향해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그 미소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지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검지로 자신의 왼쪽 주머니를 톡톡 두드리는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 준비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마을 입구를 돌아 들어왔습니다. 혜자는 경찰을 향해 현우를 가리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관님들, 이놈이 트랙터로 우리 배추밭을 다 망쳤어요. 당장 잡아가세요. 이 미친놈을.
현우는 혜자의 고함에도 침착하게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관이 현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현우는 순순히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배추밭의 훼손 상태를 보고 현우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체포되기 직전 다시 한번 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경찰차 뒷좌석에 현우가 앉아 떠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현우를 싣고 마을을 벗어나자 배추밭에는 침묵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혜자는 밀려나 뭉개진 배추들을 발로 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혜자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저 자식이 제 아내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다니. 절대 용서 못해. 당장 이혼시켜야 해. 시동생이 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배추는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 김장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배추 농사 다 망했잖아요. 혜자가 시동생의 멱살을 잡듯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배추 걱정할 때야. 내 형이 재물손괴죄로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정신 차려. 작은아버지가 땅바닥에 엎질러진 막걸리 병을 주우며 혜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우선 경찰서에 가서 현우 녀석 정신 차리게 확실히 혼내줘야 해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혜자는 분노가 극에 달해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지수는 훼손된 배추밭과 시댁 식구들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혜자가 갑자기 지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혜자가 지수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대며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이 사단을 냈지. 네가 현우한테 무슨 바람을 불어넣었길래 내 남편이 이 미친 짓을 해. 네가 악마야. 지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현우 씨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혜자가 지수의 팔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모른다고. 네가 혼자 일한다고 징징거렸으니까 저놈이 저렇게 나간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책임져. 지수는 혜자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만 일하는 건 너무 부당했잖아요. 어머님은 모두 앉아서 술판 버리셨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지수의 말에 혜자의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혜자가 손을 들어 지수를 때리려다 멈췄습니다. 너 감히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해. 어디서 불만을 토해. 너 당장 우리 아들과 이혼해. 혜자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 때 현우에게 배춧값과 트랙터 수리비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우가 체포되자 모두 지수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시동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김장이 엉망이 됐어. 네가 우리 집안의 죄인이야. 네가 복덩이가 아니라 화근이야. 지수는 시댁 식구들의 적대적인 시선과 쏟아지는 폭언 속에서 홀로 시골집에 남아 견딜 수 없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지수는 그를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트랙터 행동이 고마우면서도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빚과 남편의 감옥행, 그리고 시댁과의 영원한 절연이라는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체포되기 직전 자신에게 보냈던 왼쪽 주머니 신호를 기억해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외투를 조심스럽게 찾아보았습니다. 현우의 외투 주머니 속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우가 직접 작성한 긴 편지와 함께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는 편지에 자신이 오랫동안 지수가 시댁에서 겪은 고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충동이 아닌 지수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멈추고 혼자 돌아와도 괜찮아. 하지만 너만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해야 해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의 깊은 진심에 지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함 중 하나는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 정태성의 명함이었습니다. 지수는 현우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지수는 현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혜자 측과의 법적 싸움에 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엄청난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현우가 남긴 명함 속 정태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우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며 김장 피해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여 깊은 밤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한 부부의 삶이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는 중대한 법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뜻을 받들어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정태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태성 변호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용기를 내어 정태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태성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한 듯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태성은 현우의 지시로 인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법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서울에서 시골집까지 직접 찾아와 지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태성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고립된 지수에게 거대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성이 지수에게 현우가 오래전에 준비한 치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내인 지수 씨를 시댁의 학대와 노동 착취로부터 구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 트랙터 사건은 현우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의 시작일 뿐입니다. 태성은 현우가 이미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변호 계약서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맞고소 준비 자료까지 자신에게 위임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지수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현우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수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현우 씨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다고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태성은 현우가 작성해둔 서류 중 지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 초안을 꺼내 보였습니다. 현우는 지수 씨가 시댁과의 관계를 끊고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이미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지수 씨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체의 미련도 없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자기희생적인 결심에 말을 잇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 씨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태성은 현우가 시댁의 재물손괴죄 청구를 희석시키기 위해 지수를 증인으로 세워 시댁의 부당 노동 강요와 정신적 학대를 폭로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진심을 받아들여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시댁과의 전면전에 나서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태성과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홀로 배추를 뽑고 시댁 식구들이 술판을 벌이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녹취 및 영상 자료를 태성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성이 증거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결정적입니다. 현우 씨의 행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정당방위적인 극단적 저항으로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태성은 지수에게 현우의 재판에 앞서 먼저 시어머니 혜자를 정신적 학대 및 부당 노동 강요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맞고소는 현우가 저지른 재물 손괴죄에 대한 대중의 시선과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며칠 뒤 태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혜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몇 년간 지수가 시댁에서 겪었던 부당한 노동과 인격적인 무시, 그리고 이번 배추밭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우 사건과 며느리의 시어머니 고소 사건이 얽히자 난감해하며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고소를 마친 뒤 유치장에 갇힌 현우를 면회했습니다. 창살 너머로 마주 앉은 현우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현우에게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현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당신이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거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꼭 행복해야 해. 지수는 현우의 격려에 힘을 얻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자는 현우의 맞고소 소식에 분노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수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현우가 남긴 편지를 보며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태성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할 계획을 세우며 다음 단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태성 변호사는 현우의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성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언론인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태성의 소개로 지수는 사회 부조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이너 보이스의 운영자 유민혁 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민혁은 냉철하면서도 정의감이 넘치는 인물로 지수의 사연을 듣고 심각하게 경청했습니다. 유민혁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 사회의 부당한 가족 노동 실태를 고발하는 폭탄입니다. 여론의 힘이 법적 참작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민혁은 500포기 배추밭에서 발생한 트랙터 사건이 수많은 며느리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혁은 지수의 맞고소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연속적으로 업로드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억울함과 현우의 진심을 세상에 알린 기회라고 생각하며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혁이 제작한 첫 번째 영상은 홀로 500포기 김장시댁의 부당노동 실태와 남편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지수가 땀을 흘리며 배추를 뽑는 모습과 시댁 식구들이 술판을 벌이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혜자가 지수에게 며느리는 저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삽입되자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삽시간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강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트랙터 남편을 K-남편의 용기, 사이다, 의인으로 부르며 현우와 지수 부부에게 압도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현우에게 불리했던 재물 손괴죄는 여론 속에서 아내를 위한 정당방위적 저항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혜자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혜자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은 불매운동 위협에 시달렸고 시댁 식구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할 정도로 사회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민혁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후속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댁의 과거 부당 행위까지 폭로했습니다. 여론의 힘은 곧바로 법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우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재물 손괴로만 볼 수 없다는 신중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수가 유민혁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실 줄 몰랐어요. 지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며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댁 측은 급변하는 여론에 당황하여 변호사를 교체하고 언론 접촉을 피하며 사건을 조용히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지수는 정태성 변호사, 유민혁 기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현우의 재판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면회할 때마다 대중의 응원 소식을 전하며 현우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현우는 자신 때문에 지수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내가 강인하게 성장하는 모습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절망 속에서 만난 유민혁 기자와의 운명적인 인연이 이 이야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사적인 싸움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대리인이 되어 법정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현우의 재물 손괴죄에 대한 1심 공판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법정 안팎에는 현우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청객들과 유민혁 기자, 그리고 초조함이 역력한 시댁 식구들이 가득 찼습니다. 정태성 변호사는 변호인석에 서서 현우의 트랙터 행동이 아내의 극심한 정신적 학대로부터 비롯된 충동적인 구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태성은 지수가 홀로 땀을 흘리던 영상과 혜자가 지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시댁의 부당함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태성이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현우의 행동은 비록 법적으로 재물 손괴일지 모르나 그 동기는 지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 행동의 배경을 깊이 참작해 주십시오. 혜자 측 변호사는 현우의 행동이 악의적인 재산 피해임을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미 여론과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대중의 여론, 그리고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현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우가 실형을 면하고 지수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통쾌하고 감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혜자 측에게 지수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정은 현우를 지지하던 방청객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시댁 식구들은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법정 문을 나서자마자 그를 기다리던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여보, 여보,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린 끝난 거야. 다 끝났어. 현우는 지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아. 내가 약속했잖아.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하자. 그들의 포옹은 부당함에 맞서 이룬 값진 결과였으며 시청자들에게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곧바로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현우가 모아둔 돈과 위자료를 합쳐 도심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시골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둘만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독립공간을 꾸렸습니다. 이사 후 첫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밥을 차리든 누가 설거지를 하든 우리 마음대로다.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지수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자기야. 누가 시키지 않는 노동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였어. 당신이 최고야. 그들은 김장 노동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굳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가 우리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 둘만의 성을 짓는 거야. 현우가 지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약속해. 절대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아.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환경에서 벗어나 소소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재판 승리의 여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지 몇 달 후 지수는 극심한 아랫배 통증과 평소와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진 결과를 설명하며 지수에게 자궁 내막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리한 노동이 원인입니다. 상태가 심각하여 자연 임신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난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현우와 지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지수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됐구나. 난 이제 엄마도 될 수 없나요? 현우는 자신의 불같은 행동이 아내를 시댁으로부터 구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지수를 안아주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봐. 내가 당신을 더 일찍 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수의 치료에 전념하려 할 때 또 다른 위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현우는 전 직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농기구 개량 스타트업 농부의 쉼터를 막 설립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멈춰야 했습니다. 해자 측에서 고용한 악덕 변호사가 현우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전 직장의 기술을 훔쳤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해자는 현우가 법정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은 현우의 회사 계좌를 법적으로 동결시키고 모든 초기 프로젝트를 강제 중단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우는 자녀 문제와 사업 위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장벽에 동시에 부딪혀 심각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현우가 늦은 밤까지 홀로 소송 서류를 검토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의 복수야. 내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지수는 자신의 난임 문제보다 남편의 꿈이 꺾이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아픈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당신 혼자 이 짐을 지고 무너지지 마. 현우는 지수의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우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도 힘든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 이 여자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망치려 해. 지수가 현우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힘들었던 배추밭 싸움을 이겼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이 트랙터로 밭을 밀었을 때처럼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게 없어. 현우는 지수에게 혜자의 교묘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부부애를 바탕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지적재산권 소송을 막기 위해 변호사 태성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반격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두 번째 위기는 부부에게 독립된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련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난임 치료를 잠시 보류하고 현우의 사업을 살리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소송 자료를 분석하며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싸움을 이겨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현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소송을 이기고 당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게. 당신만 믿고 있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우는 다음 날 새벽 변호사 태성에게 연락을 취해 혜자의 배후와 복수 의도를 폭로하는 새로운 전략을 상의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난임 치료 일정을 잠시 조절하고 현우의 사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지수는 현우가 퇴사하기 전 개인적으로 개발 과정을 기록해 두었던 수많은 메모와 설계 일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 태성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성은 혜자 측의 소송이 기술 침해가 아닌 현우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복수 소송임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성 씨, 이 모든 자료는 현우 씨가 회사를 떠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건 시어머니의 악랄한 복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지수는 다시 한번 유민혁 기자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유민혁에게 혜자가 현우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걸어왔다는 비열한 복수극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민혁 기자는 곧바로 트랙터 복수국 2탄 끈질긴 시댁의 경제보복, 사업을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의 폭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혜자 측의 지능적인 복수 의도를 폭로하여 대중의 분노를 다시 한번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혜자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발하며 현우의 스타트업 농부의 쉼터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인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어 현우의 소송 비용과 사업 자금 확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태성은 여론의 지지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혜자 측의 소송이 경쟁사 방해 목적의 악의적인 소송임을 법정에서 입증했습니다. 태성이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정의가 아닌 사적인 복수입니다. 현우 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어머니 측의 악의적인 행위는 단죄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혜자 측의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현우의 개인 개발 기록이 회사의 기밀 기술과 무관함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현우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고 동결되었던 회사 계좌는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현우에게 사업의 재기를 넘어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사업 위기가 해소되자 현우는 곧바로 모든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지수의 난임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현우는 지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매일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당신 몸 회복이 가장 중요해. 사업은 잠시 잊고 나랑 같이 쉬자. 난 당신이 가장 소중해. 지수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현우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전문적인 난임 치료 병원을 찾아 의학적인 노력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몇 달 후 지수는 병원에서 임신 초기 단계라는 믿을 수 없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래. 우리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어. 기적이야. 현우와 지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두 번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얻은 아이 소식에 가슴 벅찬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시련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가족 노동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플랫폼을 사업 아이템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현우의 기술력과 지수의 피해 경험, 그리고 태성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결합된 사회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부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연대와 긍정적인 사회 공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수는 이제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현우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우와 지수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평온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족 노동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플랫폼은 부당한 시댁 문화와 가족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와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현우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지수는 플랫폼의 운영을 맡아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공적인 이야기는 유민혁 기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돌잔치 준비를 위해 시골 장터에 들렀던 지수는 인파 속에서 혜자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혜자는 과거의 풍요로움은 사라진 채 작은 좌판에서 직접 농사지은 나무를 팔며 쓸쓸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랙터 사건 이후 혜자는 다른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외면당했고 결국 혼자 남겨진 채 과거의 권위는 모두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혜자는 몰라보게 행복해진 지수와 현우, 그리고 그들의 건강한 아이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혜자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지만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현우에게 혜자가 있는 쪽을 눈짓으로 알렸습니다. 현우는 혜자의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으나 과거의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앞섰습니다. 지수와 현우는 혜자의 좌판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현우가 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자는 떨리는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정말 잘 사는구나. 지수는 혜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자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너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혜자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는 듯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혜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그 말씀이 저희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저희는 저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서로 다시 얽힐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우가 혜자를 향해 단호하지만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이제 저희 갈게요. 건강하세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 완전히 독립했어요. 현우는 혜자에게 냉정한 복수가 아닌 담담하게 안부를 전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혜자에게 냉정함을 넘어선 진정한 용서와 독립된 삶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우와 지수는 자신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은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500포기 배추밭에서 찾은 행복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채널은 부당함에 맞서는 지혜와 독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한 조언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도심 근교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여 마당에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현우와 지수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마당 한쪽에 소박하게 심은 배추 몇 포기를 들여다보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배추는 더 이상 의무나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자발적인 노동과 성장의 결실을 의미했습니다. 현우가 지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김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뭐든 함께 할 수 있어. 이젠 500포기든 5000포기든 겁나지 않아. 지수는 현우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현우의 팔에 기대며 활짝 웃었습니다. 응, 자기야. 고마워. 우리의 인생을 지켜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당신이 내 트랙터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트랙터 사건은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지만 결국 이 부부에게 진정한 자유와 연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 운명적이고 통쾌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련 끝에 얻은 행복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평화롭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가 현우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 배추로 올해는 진짜 행복한 김장하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일 거야. 내년에는 우리 아기랑 같이 만들자. 현우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당신이랑 같이 끝까지 다 할게. 사랑해. 내 아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습니다. 트랙터로 밭을 밀어버리는 남편 현우의 극단적인 행동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아내 지수에게 지옥 같던 시댁의 굴레를 끊어내는 해방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우 씨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았습니다. 그가 미리 마련해둔 변호사 명함과 이혼 서류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우 씨의 굳은 의지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지수 씨는 그 사랑에 힘입어 수많은 시련과 두 번의 위기난임, 사업 위기를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얻은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심은 배추 몇 포기, 500포기의 의무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혜자 씨의 쓸쓸한 뒷모습은 구시대적 악습의 몰락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현우 씨 부부는 트랙터 사건이라는 폭풍우를 뚫고 진정한 연대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가족 노동의 불균형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